잠들기 전 책 한 권. 오늘은 채식주의자를 읽겠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다 멈추고 싶다고. 달리는 게 아니라 서고 싶다고. 쌓아가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싶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고.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무서웠나요? 아니면 이상하게 편안했나요? 우리는 매일 뭔가를 소비해야 해요.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역할을 수행해야 해요. 딸로서, 아내로서, 직원으로서, 친구로서 그 모든 역할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돼요. 그냥 역할만 남고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시작해서 결국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야기.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2007년에 출간된 소설이에요. 그리고 2024년 한강은 이 작품을 포함한 문학 세계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한국 작가 최초로,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상 위원회는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그 말이 이 소설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요. 이 책은 불편해요. 읽는 내내 불편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뭔가를 건드려요. 우리 안에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를,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이 소설은 세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각각 다른 시점, 다른 화자. 하지만 중심에는 항상 한 여자가 있어요. 영혜. 첫 번째 이야기는 그녀의 남편이 해요. 남편은 말해요. 아내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눈에 띄지도 않고 딱히 예쁘지도 않고 재미지도 않고 그냥 무난했다고. 회사 동료와 결혼하듯 별 이유 없이 결혼했다고. 그게 편안했다고. 이 고백이 벌써 서늘해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불편하지 않아서 결혼했다는 것. 그 관계 속에서 영애는 처음부터 하나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아내라는 역할. 밥을 차려주고 집을 관리하고 남편의 사회생활을 뒷받침하는 역할. 그러던 어느 날 영애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설명 없이 그냥 냉장고를 열고 안에 있던 고기를 다 꺼내서 버렸어요. 남편은 당황했어요. 이유를 물었어요. 영애는 짧게 말해요. 그냥 꿈을 꿨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꿈 이야기. 피가 나오는 꿈, 살점이 나오는 꿈, 어둡고 붉은 꿈. 그 꿈을 꾸고 나서 더 이상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설득하려 했어요. 화도 냈어요. 가족들도 나섰어요. 아버지가 고기를 억지로 먹이려 했어요. 영애는 저항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저항하다가 스스로 손목을 그었어요. 끌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듯이. 이 장면에서 저는 한참 멈췄어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그냥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남편은, 가족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화를 냈을까요? 한강은 이 장면을 통해 아주 예리한 걸 보여줘요. 영예의 채식은 단순한 식습관 변화가 아니에요. 그건 거부예요. 지금까지 요구받아온 모든 것에 대한 조용한 거부. 아내로서 해야 했던 것들, 며느리로서 해야 했던 것들, 여자로서 기대받아온 것들, 그 모든 역할 수행을 멈추겠다는 신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신호를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래서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있어요. 이 소설에서 영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세 개의 이야기 모두 화자는 영예의 주변 사람들이에요. 남편, 형부, 언니. 영예 자신은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게 이 소설에서 가장 영리한 구조예요. 영예는 말하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변호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녀를 항상 타인의 시선으로만 봐요. 그런데 그 타인의 시선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읽으면서 조금씩 느끼게 돼요.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형부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섭외해요. 언니는 사랑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영예에게 묻지 않아요. 진짜로 왜 그러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게 이 소설이 말하는 또 다른 폭력이에요. 존재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그냥 고치려 하는 것, 정상으로 되돌려 놓으려 하는 것. 두 번째 이야기는 형부가 해요. 영혜의 언니, 이내의 남편. 그는 예술가예요. 비디오 아트를 해요. 어느 날 영혜의 몸에 원고 반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몸 위에 꽃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처음엔 순수한 예술적 충동이었어요. 몸을 캔버스로 삼는 작품. 그런데 점점 그게 욕망이 됐어요. 영예를 향한 집착이 됐어요. 그는 영예를 찾아갔어요. 몸에 꽃을 그렸어요. 영예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했어요. 자신이 꽃이 되는 것을, 식물이 되는 것을, 뿌리를 내리고 그냥 거기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이 장면은 아름답고 동시에 너무 슬퍼요. 영예가 원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욕망이 아니에요. 인간이기를 멈추고 싶은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관계에 상처받지 않고 그냥 햇빛과 물만 있으면 되는 식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도망이 아니에요. 그건 열망이에요.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 그런데 형부는 그 열망을 이해하는 척 다가갔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웠어요. 영예는 또 한 번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섭외됐어요. 예술의 이름으로, 아름다움의 이름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언니 이내가 해요. 영예는 정신병원에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고기를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음식을 거부해요. 그녀는 말해요. 나는 이제 햇빛만 있으면 된다고. 나는 나무가 될 거라고. 거꾸로 서면 뿌리가 하늘로 자랄 거라고. 병원 사람들은 강제로 영양을 주입해요. 영예는 저항해요. 몸이 말라가요. 눈빛만 이상하게 맑아져요. 이내는 그 모습을 지켜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러는 건지, 왜 살려고 하지 않는 건지, 어떻게 하면 동생을 살릴 수 있는지. 그런데 이내 자신도 알아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으며 살아왔는지. 딸로서, 언니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이었던 적이 없이 그냥 버텨온 것뿐이라는 걸. 영예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있다는 걸. 영예가 미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영예는 그냥 더 이상 버티지 않기로 한 거예요.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던 걸 영예는 한 거예요. 이내는 평생 올바른 선택만 해왔어요. 좋은 딸, 좋은 언니, 좋은 아내, 좋은 엄마. 무너지지 않고 책임을 다하고 버텨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구급차 안에서 동생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해요. 내가 버텨온 게 용감한 건지 아니면 그냥 포기한 건지, 영예가 무너진 게 패배인지 아니면 솔직한 건지.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이에요. 소설의 마지막, 구급차 안에서 이내는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어딘가 조금씩 부서져 있는 건 아닐까? 그냥 부서진 채로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구급차 창문 밖으로 흘러가는 나무들과 함께 조용히 스쳐 지나가요. 채식주의자는 채식에 관한 소설이 아니에요. 폭력에 관한 소설이에요. 눈에 보이는 폭력이 아니에요. 아주 일상적인, 너무 자연스러워서 폭력이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폭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것들. 아내라는 역할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 여자라는 이유로 기대받는 것들. 영애는 그 폭력에 말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먹지 않았어요. 그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어요. 자기 몸에 대한 마지막 결정권. 그리고 세상은 그 저항을 병이라고 불렀어요. 한강은 여기서 붙고 있어요. 정상이 뭔가요? 모두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게 더 솔직한 건가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억압을 품고 있는 건가요? 영예의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영예를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아니더라도 그 피로함을 알기 때문이에요. 역할을 수행하다 지쳐서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 순간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던 그 순간을 우리는 영예처럼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내가 아닌 무언가로 잠시 사라지고 싶다는 마음,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짊어져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한강은 그 마음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아름다운 언어로 써냈어요. 끔찍하고 슬프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아름다운. 그리고 한강이 이 소설에서 탁월한 또 한 가지는 꿈의 언어예요. 영혜의 채식은 꿈에서 시작했어요. 논리로 설명되지 않은 꿈.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충동. 우리는 보통 꿈보다 이성을 믿어요. 느낌보다 설명을 믿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보다 머리가 내리는 판단을 믿어요. 하지만 한강은 말해요. 어쩌면 그 꿈이 더 진실에 가까울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거부감이 사실은 너무 오래 억눌려온 무언가의 목소리일 수 있다고. 여러분도 그런 신호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이유도 모르게 피곤하거나 이유도 모르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들. 몸이 뭔가를 말하려 하는데 바빠서 못 들은 척했던 영애는 그 신호를 들었어요. 그리고 따랐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게 이 소설이 전 세계 독자들에게 닿은 이유예요. 한국의 이야기지만, 한국 여성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담긴 감각은 너무나 보편적이에요. 역할에 지친 모든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한강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글을 쓰는 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일이라고. 채식주의자가 바로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감각하지만 이름 붙이지 못했던 것들. 그 보이지 않는 억압, 그 설명되지 않는 피로감, 그 사라지고 싶은 마음에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이 붙으면 조금 덜 외로워지니까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게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이에요. 위로받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해받는 느낌. 영애는 나무가 되고 싶었어요.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받고 바람이 흔들리면서 쓰러지지 않는 나무.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재. 요구받지 않고 소비되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 열망이 너무 슬프면서도 너무 이해가 가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많은 역할을 수행하셨을 거예요.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동료로, 누군가의 친구로. 그 모든 역할 안에서 진짜 나는 얼마나 있었나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순간이 얼마나 있었나요?
오늘 밤만큼은 역할을 내려놓아도 돼요. 아내도, 딸도, 직원도 아닌 그냥 지금 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으로 있어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아도 돼요. 나무가 그냥 거기 있는 것처럼 햇빛을 받고 바람에 흔들리고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영예가 꿈꿨던 그 고요함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잠깐이나마 찾아오길 바라요.